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SEC 리플 소송 관련 뉴스에 대한 관심이, 대중적 관심이 꽤 높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건 뭐 우리나라 뿐이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일 수도 있겠죠. 암호화폐를 진짜 미국에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 그리고 리플과의 소송이 끝났을 때 SEC가 또 어떤 태도를 보일 건지, 이더리움, 뭐 그 외 알트코인, 똥코인, 자코인, 쓰레기 코인들 몽땅 쓰레기장에 보낼 건지, 계속해서 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SEC의 잣대로 보면 모든 코인들이 그냥 주식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살짝 분위기가 SEC의 과도한 집행, 권력 남용,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 너무 생떼를 쓰는 것 같다. 그거 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너무 과도한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란 이야기가 스멀스멀 여론몰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SEC가 단속을 계속 지속한다면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SEC가 빠져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의 태도가 오히려 커다란 약점이 될 수 있다. 지금 미 의회에서 여러가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SEC의 암호화폐 감독에 충분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딱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네, 방금 보셨죠? 제가 요거를 보고 SEC가 생각이 나서 너무 웃겨가지고 가져온 거니까, 일요일이니까 그냥 웃으시라고 보내드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장난질을 쳤는데 결국 SEC가 뺨싸대기를 맞아버릴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SEC의 코인베이스, 리플, 누가 뭐래도 지금 암호화폐를 이끄는 거래소 그리고 개발사죠. 그리고 요것도 모자라서 게리 겐슬러는 유니스왑, 컨센시스, 로빈훗 혐의를 위반하고 있다, 윌스 통지를 발행했죠. 게리 겐슬러의 의도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제공하는 광범위한 암호화폐 서비스와 관련이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니까 요놈이 이더리움을 겨냥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된다는 거죠. 이더리움 시총이 얼만데 지금 이더리움을 건든다면 어쩌면 좀 심각한 민원이 전 세계적으로 접수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미국 규제 당국이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보는 전반적인 입장을 고려할 때 유니스왑과 같은 플랫폼은 탈중앙화된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공개 거래 활동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1년 동안 이더리움에 대한 자료를 취합을 했고, 이더리움과 SEC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동맹적 혈연 관계 아닙니까? 시총 2위였던 리플을 제끼려고 윌리엄 힌만 전 SEC 임원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 기억. 하지만 이더리움은 어쨌든 자급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증명 방식 자체를 바꿔버렸죠.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지분증명에 대한 이더리움 또한 증권으로 본다라고 계속 꼬장을 부리고 있고, 게리 겐슬러는 끊임없이 하위 테스트를 근거로 들면서 암호화폐 전체가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쨌든 게리 겐슬러가 아니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아닌 거고, 맞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맞는 건데, 암호화폐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하죠. 어떤 규정이나 규칙, 표준을 제시해주지 않고 개선을 하라는 요구 조건도 없고, 그냥 1930년도입니까? 그때 정해진 증권법에 따라서 연방법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죠. 뭔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바로 잡을 수 있는 답을 모르니까 이도 저도 못하고, 어쨌든 뭐 요새 계속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지만 표준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표준, 기준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2024년은 그게 가장 중요할 거다. 정말 저는 수도 없이 이야기 드렸던 내용입니다. 어쨌든 SEC는 리플 소송에서 이미 하위 테스트의 신뢰성을 잃었다. 그들이 강조했던 하위 테스트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뭐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어쩌면 이 선례에 따라서 유니스왑과 이더리움에 대한 공격에서도 충분히 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더리움 증명 방식이 지분 증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더리움 또한 리플과 똑같은 형태로 SEC가 공격할 수 있다.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암호화폐 회사들은 SEC에 맞서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XRP, 리플은 가장 먼저 궁둥이를 까고 매를 맞고 있죠. 그리고 이제 100대 정도 맞으니까 다 맞은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다음 순번에서 맞으려고 하는 암호화폐 회사가 줄줄이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도 먼저 맞는 게 좋겠죠. 빨리 매 맞고 들어가서 다른 놈들 매 맞는 걸 구경하는 것도 재밌겠죠.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리플 T-Rex 얼리언스 자산 복구 이니셔티브에 합류를 했다.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리스크가 뭡니까? 데이터가 미변조되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런데 그 사실이 또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잘못 입력된 데이터가 들어가 버린다. 그런데 블록은 계속 생성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스마트 컨트랙트, 이더리움 잘못 써진 계약서가 들어가서 다음 블록에서 이상한 데이터가 생성이 된다면 그 블록 전체가 다 깨져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블록체인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야 될까요? 사람이 쓰는 데이터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왜? 사람은 오타를 칠 수 있으니까. 결국 블록체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는 블록체인에서 생성이 돼야 되겠죠. 옳은, 맞는, 정당한, 똑똑한 계약서가 들어가서 정상적인 블록을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데이터도 문제지만 잘못 전송해버린 암호화 자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직까지는 답답하죠. 그래서 그냥 특정 주소로 보낼 때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또 일일이 그 수많은 숫자를 이렇게 보면서 맞나 틀리나 검토를 또 하죠. 그리고 벌벌 떨죠. 이게 제대로 가야 될 건데 한두 푼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어디다 따로 내 프라이빗 키를 써놓지 않는다면 정말 난감하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죠. 과연 암호화 자산의 가장 큰 리스크일 수도 있겠다. 우리들이야 여러 번 보내봐서 그나마 실수를 하지 않는데 이거를 그냥 일반인 분들이 사용했을 때 괜찮을까? 여러분들도 좀 고민하시죠. 그래서 뭐 하드 월렛도 사용을 하고 뭐 메타마스크 전자지갑 많이 사용을 하지만 어쨌든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리플에서 디지털 자산의 구현 및 복구를 단순화한다. 요 놈을 목표로 한다. 어쨌든 요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이중 인증을 위해서 스마트폰이나 기타 장치를 분실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다. 딱 필요하죠, 여러분들에게. 제 말이 맞죠? 불안불안하죠. 오늘 좀 헛웃음이 좀 납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 뉴스 많이 보셨죠? 비트코인을 잃어버렸다, 노트북을 잃어버렸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 찾지 못하는 비트코인, 그놈만 찾게 되면 얼만데,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았던 비트코인 10년 전에 8년 전에 요놈이 1억 갈 줄 알았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가치로 받겠죠. 그런데 어라 1억을 갔네, 요놈을 찾아야 되겠네. 근데 어디다 뒀지? 노트북을 버려버렸는데, 그때 썼던 스마트폰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비번을 잃어버렸는데. 어쨌든 이 리플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비트코인이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비트TV는 비트코인이 10,000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면 그놈이 XRP다. 비트코인은 프랑스 파리 패션쇼에서 모델들이 입는 옷이다. 솔직히 그 모델들이 거의 전라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일반인들이 입기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이제 그 컬러감이나 그 옷의 형태를 잘 다듬어서 이제 2024 스프링, 썸머, 윈터 이런 옷들이 만들어지죠. 그렇게 해서 그 나름대로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대중들에게 뿌려진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먹지 못하는 조형물의 빵과 같다. 그리고 XRP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 자산이다. 결국 그놈이 CBDC가 되게 될 것이다. 요 말을 제가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블록체인과 모든 업계가 함께 협력해서 복잡성 없이 헷갈리지 않게 웹3의 약속, 안전을 가져오는 데 필요한 표준과 오픈소스 코드를 만들 것을 권장한다. 필요하죠. 분명히. 디지털 자산 자체 보관은 자산의 소유권과 가치 교환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지만 끔찍한 사용자 경험과 영구적인 손실 위험은 여전히 크나큰 과제로 남아있다. 그래서 디렉 프로토콜과의 통합을 개척하고 알리언스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혁신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요거 보니까 R3가 생각나죠. R3. 지금 여러분들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오든 업비트에서 빗썸으로 가든 빗썸에서 코인원으로 가든 그 모든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있죠. 그리고 R3와 리플과의 관계 또한 아시죠? 어쨌든 미래에 돈이 되려는 XRP 리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점들, 고민들을 하나둘씩 계속 리플은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XRP 가격 예측 무려 246달러, 더 무려 46,900% 돌파를 예측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또 이 구라 뉴스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뻔뻔하죠, 비트TV가.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예측하는 또라이들이 계속 출몰을 하는데 아직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영상 시청을 하고 계신다면 좋아요를 좀 팍팍 눌러주시고 몇 분 남지 않은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석가는 XRP가 곧 투덤은 할 것 같다. 이 데이터는 그렇게 길게 읽을 필요는 없고 2017년 그때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입니다. 비가 오죠. 돌풍도 불고 운전 조심하시고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